오늘 할 거는 계절별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가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술 발달에도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레벨까지는 급격하게 이렇게 발전을 해 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되게 이렇게 발전이 더디고 뭐 어떤 기술이 급격하고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요새 제가 느끼는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주팔자 같은 경우도 한 20년, 30년 전에 주로 다뤘었던 이론들 아니면 불과 10년 전에 다뤘었던 이론들이나 이게 지금 적용해서 보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외부 요인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체도 바뀌게 되니까 그 보는 관점들을 계속 시대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주 명리학 쪽 분야는 아무리 뭐 이름이 높은 권위자의 이론이라든지 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지나면서 대단히 빠르게 도태되어 버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론 토대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론에 대한 기틀을 잡고 변화하는 해석들을 붙여가지고 연구를 해서 더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주에서 그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음양이랑 오행입니다. 우리가 음양 오행을 다룰 때 가장 기초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월지에서 어디 분야에 배속돼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게 계절입니다. 사주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월지 기준으로 본다. 일주 이야기를 하는 건 바뀌는 얘기야. 매년마다 바뀌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볼 게 아니라 월지 기준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자기 만세력에 자기 사주를 생년월일을 입력해 보시고 월지에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는가만 보면 그게 그 이 사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행을 아는 거예요. 이건 안 변해. 인묘지는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에요. 그리고 각 계절마다 마지막 자리는 이렇게 진, 뭐 미, 술, 축 이렇게 토로 배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으로 보세요. 봄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지지에 있는 거를 오행으로 토다라고 보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각 계절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를 하겠습니다. 모든 계절은 오늘 좋은 얘기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없을 거예요. 모든 계절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주의 단점들을 말해줘야 되는 거야. 겨울인데 겨울의 목표는 결국은 수생목, 이게 목표잖아요. 수가 목으로 가는 거잖아. 결국은 목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에 큰 나무가 될지도 모르는 씨앗, 이게 목이잖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결국은 이 겨울의 마지막 목표는 수생목이라는 이 목이라는 종자를 키우는 게 주요한 목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지. 사주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 해수 안에 해중 갑목이 들어있잖아. 자, 여기 안에 갑이 들어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몰라도 돼요. 이거 뭐 공부할 필요 있는 얘기 아니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갑이 들어있어요. 결국은 이 해자축이라는 거에 해중 갑목을 내가 어떻게 키워가지고 쓰겠다라는 게 얘의 목표인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해수에 있는 걸 키워가지고 이 갑을 키워서 자월 거쳐서 축월 거쳐서 인 거쳐서 묘 거쳐서 진 거쳐서 사, 오, 미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게 갑이 결국은 목생화로 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한 이 정도 여기까지는 가야 되잖아. 왜냐면 미엔 을이 있으니까 여기서 꽃이 진 거잖아요. 그쵸? 요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여기까지 가겠다는 거야. 얘는 너무 멀리 본 거죠? 개념이 이해돼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잖아 이게. 그래서 이 겨울생들의 목표는 결국은 뭐냐, 젊어서 고생하더라도 나이 먹고 건물 하나 지어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 이게 겨울의 목표예요. 왜냐면 이 길게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가는 게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 그러겠지. 모든 사람 목표가 아니냐. 뭐 다른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실제 건물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잖아요. 겨울은 진짜 목표야. 리얼 목표야. 얘네들은 찐이야.
진짜 막 땅 같은 거 보러 다니고 내가 언젠간 여기다가 뭘 올리겠다. 내가 지금 이거 주차장으로 시작해가지고 뭘 올리겠다. 이게 있어. 얘네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해중 갑목이라는 명확함이 있어요. 갑은 찐이야.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저 겨울인 애들이나 겨울생들 이렇게 보면 쟤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뭔가 실속이나 욕심 같은 게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랑 목표가 약간 다르잖아. 이 갑을 키운다는 건 뭐라는 거냐면 이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갑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내가 평생 키워나갈 사람들을 내 주변에 놓자라는 거야. 이걸 단순히 돈 욕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모든 계절 중에 가장 욕심이 많은 게 겨울 욕심이에요. 왜냐? 겨울은 이 갑목에 대한 욕심이야. 이 갑목은 뭐냐? 갑목은 사람이다. 그래서 겨울생들이 유독 자녀에 대한 욕심이나 교육 욕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 주변이나 친구나 둬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강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를 들어서 봄이 주변 사람 챙기는 건 내가 그 사람들이랑 놀기 좋고 행복하니까 챙기는 거야. 여름이 어떤 사람 챙기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어떤 내가 당연히 예의로서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 사람 간의 그 선이 들어가요. 가을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쓰임이 되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걸 원하는 거야. 근데 겨울은 이 개념이 아니야. 겨울은 투자예요. 그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야. 내 모든 것을. 단순하게 이 사람한테 너가 밥 한번 샀으니까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런 게 아니야. 겨울들은. 겨울들이 어떤 사람한테 공들이거나 투자하는 거는 그 사람을 진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건물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려면 몇 년 걸려요? 한 20년씩 걸려. 땅으로 하면은. 요즘은 아파트 같은 걸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전에는 부동산 다 땅 장사였잖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 사람도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겨울이 뭔가 공들이거나 이런 거는 굉장한 거야. 욕심이 굉장히 큰 거야. 그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왕하거나 겨울생들은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산수 계산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빌드업을 되게 잘해요. 요게 무서운 부분이야. 나머지 사람들은 이 빌드업을 안 해. 그냥 하는 거야, 각각의. 이 빌드업은 겨울들만 해요. 수왕한 사람도 좀 그래. 그 겨울들이 이렇게 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어떤 하나에 돌진하는 거, 사람한테 올인하거나 일에 올인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무섭게 돌진해요. 모든 걸 걸어요, 거의. 특히 겨울이 뭔가 어떤 사랑이나 이런 걸로 목숨 바칠 수 있다는 건 겨울들은 할 수 있는 얘기야. 여름들이 사랑에 목숨을 바친다? 그거는 사실은 사주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겨울들은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봄은 목숨을 바친다고 얘기하지만 배가 고프면 밥은 먹어야 돼. 치킨 냄새 나면 헤어져서 힘들어도 치킨 냄새가 코는 벌름걸름 거린다고. 겨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으면 실제 자기가 죽은 정도까지 갈 수는 있어요. 굉장히 심한 거야 이게. 자기가 성공에 대한 집착이나 목표에 대한 그 집중력이나 밀도가 다른 계절이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쭉 들었을 때 누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라고 치면 당연히 겨울이 제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겨울생이야. 재벌 중에서도 겨울생 재벌이 제일 많은 거고. 이 돌진하는 것들은 겨울들만한 게 없어요. 봄들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그 봄 집안이 망한 집안이어야 성공하는 거야. 봄은 자기 환경에서 자기만 나서 자기 혼자 남아야 돼. 가을도 똑같이 말했죠. 가을도 자기 주변이 망해야 자기 혼자 남아서 성공하는 거 개념인 거야. 근데 전제는 뭐냐면 가을은 원래 집이 어느 정도 살아야 돼. 전제가. 가을은 어느 정도 집이 살아야 돼요. 봄은 자기 집이 무너지거나 할수록 더 전투력이 올라가. 봄들은 정상이 아니야. 봄들 집이 잘 살고 이렇게 막 한다?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안 해. 겨울들은 목표 의식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예요. 겨울들이 나한테 만약에 집착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내가 그 목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겨울은 영양가 없는 거에 에너지 안 줍니다. 겨울은 영양가 없는 사람이랑 얘기할 때랑 영양가 있는 사람이랑 얘기할 때 태도가 달라요. 대하는 게 달라. 겨울은 자기 사람은 자기가 가족처럼 안고 가요. 겨울은 최고의 영양가가 모여있는 거야. 마음도 아무한테나 안 줘. 그럼 만약에 겨울인 사람들이 제 채널을 보고 있다는 건 진짜 마음에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시간 낭비를 안 해. 겨울들은 헛짓거리 하는 거 안 좋아하고 딱 봤을 때 이거 봤을 때 이상한데? 이거 뭐 사기 같은데? 뭐 이거 전혀 영양가가 없는데? 판단 엄청 빨라요.
그런 거에 대한 시간 낭비, 돈 낭비 할 생각이 아예 없어. 근데 아까 그 다른 사람들랑 차이가 뭐냐, 내가 이게 지금 현재는 이게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억만금이라도 투자를 해요. 겨울들은 올인할 수 있어. 미래를 위해서. 엄청 크죠. 그래서 겨울들이 성공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겨울들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겨울이 성공하려면 일단 첫 번째, 네 거, 내 거 구분하지 마라. 네 일, 내 일, 내 영역, 네 영역. 겨울들은 자기 영역에 침범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건 여름도 같아요. 근데 여름에서는 이 얘기를 얘기 안 하는 거는 약간 달라, 성격이. 근데 겨울은 성공할 때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돼. 왜냐면 겨울은 내 사람 아닌 사람 대하는 게 달라. 일에 있어서도 내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게 달라. 그래서 그 차별하는 게 보여서 그런 거야. 차별하는 게 보여. 그래서 성공하기 힘든 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겨울인 상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겨울인 상사가 나를 픽을 안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겨울이 어차피 나를 픽을 안 했다는 건, 차별을 뒀다는 건 어차피 내가 그 사람 밑에 있으면 성공을 못 한다는 걸 드러나 버린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겨울한테 줄 안 서지. 여름한테 줄 서지. 겨울이 이걸 드러내버리면은 이게 다 그러니까 자기 작전이 들통나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네 사람 내 사람 아닌 거를 구분을 하되 티 내지 마라. 내 사람 챙기는 티 내지 마라. 모든 사람한테 공평한 것처럼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성공은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게 드러났을 때 여파가 너무 커요. 세력이 갈라져 버려. 겨울 편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세력전이 돼버려요. 나중에 되면 위로 올라갔을 때. 두 번째, 사람 욕심 티내지 마라. 네가 탐내는 사람 남이 탐낸다. 왜냐면 겨울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재밌는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겨울인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괜찮지 않아라고 하면 그때부터 달라 보여. 겨울이 사람 되게 잘 보거든. 그래서 겨울이 뭐가 쫓아다니거나 좋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걔를 픽하고 싶어져.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내가 좋다라고 얘기한 거가 티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탐내. 내가 픽한 인재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 겨울이 사람들이 될 사람 안 될 사람 파악을 엄청 잘해요. 왜냐면 겨울 자체가, 겨울은 여기는 다른 데는 패딩 안 입잖아. 다른 데는 밖에서 잔다고 얼어 죽진 않잖아요. 겨울은 여기는 잠깐 방심하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 판단 능력이 남들이랑 달라요. 겨울들은 엄청 예민해. 보는 게 남들이랑 다른 걸 봐. 여름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면접을 보잖아요. 봄생들은 딱 봤는데 느낌이 얘 별로야 이런 식으로 면접 본다고. 여름인 애들은 스펙 봐. 얘가 어디 회사에서 무슨 일 했었네, 뭐 했었네, 이런 걸 봐. 이런 걸 되게 따져. 가을인 애들은 뭐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공정하게 뭐 보겠죠. 어떤 봐야 된다는 거 위에서 이거 기준으로 뽑아라 하면 이런 걸 봐. 겨울은 제가 내 사람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봐요. 그다음에 저 사람이 진짜 가능성 있냐 없냐를 봐. 엄청 중요하게 봅니다. 자기 사람 아니면 키우지도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성공에 대한 촉은 누가 제일 잘 맞냐? 봄이랑 겨울이 제일 잘 맞아요. 왜냐? 수생목이잖아. 결국 겨울이 픽한 사람들이 봄이 많아, 생각보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계절일 수도 있고 자기 구조일 수도 있어. 모광한 구조, 수왕한 구조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얘기는 오늘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오늘 얘기는 우리가 월지 기준으로 계절을 봐야 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뜻에 안 맞는 사람 적으로 간주해서 적대시 하지 마라. 적은 때론 동지가 된다. 보통 적과의 동침을 정말 못하는 게 겨울이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밥도 못 먹어요. 숨도 못 쉬어요. 수가 왕에도 마찬가지야. 여름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근데 여름은 이게 성공에 치명적이지는 않아. 겨울은 이게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겨울은 자기가 야망이 있고 사람을 모은다는 걸 일정 레벨이 올라가기까지 드러나면 안 돼. 견제받아. 그래서 겨울은 견제 안 받고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 적을 안 만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이 똑같은 부분이 다른 계절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겨울한테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겨울들은 성공하려면 계속 이 사람이랑 손잡았다가 저 사람이랑 손잡았다가 적인데 내가 품었다가 풀었다가 이 짓을 엄청 잘해야 돼. 이걸 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네 번째, 자기가 만든 룰 남에게 강요하거나 적용하지 마라. 겨울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 회사에 룰이 있으면
회사의 룰과 별개인 자기 마음의 룰을 하나 만들어요. 그 룰에서 어긋났냐 안 어긋났냐로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해.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야. 자기 판단을 한다는 거지. 내 적이냐 아니냐, 내가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근데 이게 그 회사나 조직의 룰은 아니야. 그래서 이게 명분이 안 서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깐다라는 게 명분이 안 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위험해. 나중에 겨울이 올라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 권력 암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작당 모여가지고 거대 권력인데 자기들끼리만 뭐 하는 것들, 그거는 겨울만 해요. 겨울은 자기가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권력을 절대 안 줍니다. 자기 사람한테만 줘요. 자기 배신할 사람한테 하나도 안 줍니다. 얘는 내가 키워도 얘는 나한테 절대 칼을 꽂지 않는다 하는 사람한테만 권력을 줘요. 나중에 독재자가 된다라는 거는 겨울이 돼야 독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 문장 좀 이해되시나요? 수들은 자기가 딱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범위까지의 일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내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해야 그 이상을 받는데, 딱 자기가 할 수 있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범위까지의 일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그 이상의 권력을 탐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욕심을 내야 돼요. 근데 겨울은 자기가 봤을 때 성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실패의 오점을 남기려고 안 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꿈이 굉장히 크고 먼 미래까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높은 목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도전하는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겨울은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하나 더. 살만해졌을 때 안주하지 마라. 왕자는 영원하지 않다. 겨울은 올라가는 것까지는 올라가는데 올라갔을 때 유지하고 지키는 거에서 거의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겨울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안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안정적인 걸 굉장히 추구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주를 하면은 더 성장을 못 해요. 이게 겨울이 더 위로 못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주요한 것들을 알아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권력에서 제일 유리한 거는 겨울이라고 했죠. 권력 구도에서 제일 유리한 거는 겨울, 여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거대한 싸움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싸움이 봄과 가을의 싸움이거든요. 거대하게.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겨울, 여름 외에도 얘네들은 겨울, 여름 뭐 이런 식으로도 싸운다는 거야. 얘네가 경쟁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전투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봄과 가을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싸우는 척만 이렇게 해도 적당히 이제 뭐가 승패가 결정돼서 겨울이 이겼다라고 하면 겨울 가서 줄 서면 되고, 여름이 이겼다라고 하면 여름에 줄 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어떤 누구냐가 상관없이 제일 일반적인 사람이 편안한 건 뭐냐, 봄, 가을로 태어나면 제일 편하다. 이렇게 머리 안 굴려도 된다. 근데 자기가 겨울이나 여름에 태어났다면 이런 뭔가 권력에 있는 다툼이나 자리 싸움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링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 여기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봄, 가을은 링에 올리질 않아. 얘네들은 거기까지 갈 생각도 없어요. 뭐 오늘 컨텐츠가 재밌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 계절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계절에 대해서 사주에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 계절이라고 했죠. 이 부분 잘 지켜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육신은 의미가 자주 변해요.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